지금 막바로 2단계 중급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읽기이기 때문에 읽기와 연결을 시키고 싶어서 2단계 중급. 1단계 중급은 소리 읽기, 2단계 중급은 의미 읽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소리로 읽는 훈련을 시켜서 의미 읽기까지 가고, 이제 2단계 중급 정도 되면 이 아이가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읽으면 의미 파악할 수 있는 실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표는 의미 읽기인데, 목표는 저희들은 읽고 말하기로 적었어요. 읽고 말해라. 그래서 외워서 말해라, 한국말을 영어로 말해라, 듣고 말해라, 읽고 말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래요. 2단계 중급까지 배우고 우리 아이 뜻을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밥 빼먹고 그만두네? 그래요. 우리가 다 키우러니까 다른 데 가서 보내? 이렇게 보거든요. 그 정도로 2단계 중급이 중요해요. 그리고 2단계 중급을 딱 배우고 나면 이제 영어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은 다 얘들이 배웠다라고 해도 틀린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2단계 중급을 끝나고 다른 학원에 가서 배워도 처음에 가서 테스트를 보면 이 아이 너무 실력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데, 약 1개월에서 3개월만 수업하면 탑반에 거의 들어가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르쳐서 탑반에 올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3개월 만에 올리니까 되게 불가능하죠. 그만큼 2단계 중급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직독직해, 우리 사전에는 직독직해가 잘 안 나와요. 직독직해라는 단어는 없는데, 그다음 영어 문법에서는 많이 표현을 하죠. 직독하고 직접 읽고 읽자마자 이해가 되는 훈련이다 라고 하는 거고, 저기 우리 특허를 이렇게 받아놓은 게 있어요. 특허초는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독직해예요. 직독직해 특허거든요. 너무 단순한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특허예요. 그러면 여기서 읽다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글을 보고 그 음대로 소리내어 말로써 나타낸다. 제가 찾아봤어요. 네. 글을 보고 그 음대로 소리내어 말로써 나타내는 것. 두 번째 의미는 글을 보고 거기에 담긴 뜻을 헤아려 아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해석하다와 해석되다의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석이 돼버리는 거고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다르죠? 네. 해석하다는 의도적으로 이해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의도적이에요. 해석하다는. 그런데 그 해석되다는 반사적으로 이해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이해해서 설명해. 그러니까 의도적이냐 반사적이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직독직해를 할 때 의도적으로 하느냐, 책을 읽느냐, 반사적으로 책을 읽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읽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뜻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는 해석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읽었는데 반사적으로 이해가 됐어. 그러면 직독직해가 되는 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반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교육을 우리가 시키자 하는 게 직독직해 교육이고 2단계 중급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읽고 말한다. 말하는 것도 훈련을 시켜야 됩니까? 라고 말하거든요. 아니에요. 직독직해가 되면 말은 됩니다. 그러면 쓰기를 의도적으로 시켜야 됩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그냥 직독직해가 되면 쓰기가 됩니다. 이걸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려워. 그런데 돼요. 사실인데 어떡할 거냐. 단어를 외워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요. 외워집니다. 직독직해가 됩니다. 그래서 직독직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직독직해는 왜 중요할까? 첫 번째,
책을 읽는 것은 중요하니까. 책 읽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직독치기가 중요해요. 책을 읽어야 되니까. 왜? 책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지식을 습득하니까요. 우리의 선배님들의 어떤 지식들을 우리는 습득을 하는데 책을 통해서 습득이 된다. 그래서 책을 읽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직독치기가 중요하다. 두 번째, 수능 때문에 직독치기가 중요해요. 수능의 독해가 55%, 듣기가 45%. 이렇게 55% 맞아야 되잖아요. 네, 55% 그거. 그걸 쉽게 풀어야 되니까 직독치기가 중요해요. 듣기는 무조건 돼요. 우리 ITC 애들이 듣기가 틀렸다고 하면은 야, 듣기가 왜 틀리나? 너 졸았지? 그래요. 그 순간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안 돼요. 그러면 그만큼 촌치가 강해요. ITC 하는 아이가. 아마 말하기보다 촌치가 더 강해요. 테스트를 해보면. 그리고 독해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독해거든요. 수능에서. 그래서 독해의 55%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직독치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직독치기는 중력이기 때문에 우리 직독치기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중력 또는 자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 직독치기를. 그러면 자석과 중력이라는 것을 중력의 어떤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우리 아이에게 선물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직독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했지만 자석과 중력은 단어를 외워지게 만드는 거,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단어를 잡아당기고 문장을 잡아당기고 에세이를 잡아당겨주는,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을 키우니까 직독치기가 중요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독치기 교육에서 금지해야 될 것. 이것도 똑같아요. 좀 전에 말을 했다. 일단 이 중국어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금지해야 되는 거, 문법 설명 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보면서 한국어 뜻을 말하는 거 안 됩니다. 보면서 한국어 뜻으로 말하게 만드는 것은 해석에 가깝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금지시켜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아마 직독치기 교육은 될 겁니다. 아마 이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고등학생이 됐을 경우,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된 경우 있지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책을 읽을 때, 영어 책을 읽을 때 가리라고 하세요.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저 영어 그 책꽂이 있죠. 책꽂이를 가지고 읽잖아요. 읽으면 가려버려. 그죠? 앞에 안 보려고 가려버려. 그래가지고 뜻파를 해요. 가려버리고. 그리고 이것을 절대 안 가. 그러다 보면 못 보잖아. 내 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한 번 읽었지 했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몇 번 눈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가려버리면 이제 앞에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뜻을 읽으면서 파악하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읽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읽으라고 하십니다. 다음은 내가 질문도 적어놨다. 질문 두 가지를 내가 적어놨는데요. 하나, 왜 우리 아이는 직독치기가 안 될까요? 왜 우리 아이는 직독치기가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어머니들이 저한테 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줄게요. 왜 우리 아이는 직독치기가? 첫 번째 이유는요, 다친 사고 때문에. 직독치기가 안 되는 것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한국 책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마 실험을 해보셔요. 어머니들께서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어떤 철학서적이나 신학서적이나 아니면 어떤 뭐 과학서적, 물리학서적을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아직 그쪽의 사고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관심사가 거기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고는 없는 거죠. 그럴 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한국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영어로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됐다. 이런 경우에도 다친 사고가 있어요. 어떤 사고냐? 영어는 어렵다. 나는 읽으면 이해 못해라는 사고. 다친 어려워. 영어는 어려워. 영어는 한국말과는 달라. 어순이 달라. 이건 문법으로 봐야 돼. 이런 이상한 다친 사고가 있어요. 그러면 영어를 읽어도 아무리 읽혀도 분명히 나는 이해가 돼. 얘가 읽은 거. 근데 자기는 이해가 안 돼. 신기하게 내가 그걸 읽은 것을요 쉽게 영어로 설명해 주잖아요. 다 이해해 그 아이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읽어서는 자기가 이해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 다친 사고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어떤 뭐라 할까요? 패배의식이라고 하나? 이게 그런 것을 좀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네. 좀 잘난 척하게 좀 해주세요. 네. 막 자랑하게 해주세요. 엄청 잘난 척. 나 엄청 잘난 척하거든요. 그래 우리 여기 오면 우리 근무하는 분들이요 저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황제님 그러잖아요. 황제 그러죠. 황제님 오셨어요. 그래. 그러면 그걸 부정적인 사람은 나 놀려 그럴 거예요. 나 놀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 마지막 황제지 이러면서 즐겨요. 막. 예. 자존감을 높이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다친 열린 사고는 그 누구한테도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누가 말을 해도 그냥 배워져요. 저는 누구한테 어렸을 때 배우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 앞전에 말했죠. 제 집은 산에가 있었다 그랬어. 마을은 이쪽 마을이 있고 이쪽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쪽 마을은 이쪽 마을끼리 놀고 이쪽 마을은 이쪽 마을끼리 놀아요. 그 인기가 엄청 있었는 줄 알았어요. 최근까지. 근데 최근에 동창회를 가보니까 나를 아는 애들이 나 깜짝 놀랐어요. 너 왜 뭐라 나를? 그런 애가 있었어?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 내가 그때 어떻게 놀았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집 옆에 공동묘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뒤로 담을 넘어서 저희 집에 돌아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교문 쫙 피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 산을 타고. 그런데 산을 타서 뒤로 산을 넘어가면, 담을 넘어가면 학교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항상 담을 넘어 다녔어요. 담을 넘어가든지 철사로 이렇게 엮은 곳을 밑에 뚫고 들어가든지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이게 뺑 치면은 막 달려가요. 이게 뺑 치면 절대 미리는 안 가. 그래서 알 수가 없지, 애들이. 잘 놀지도 않고. 그리고 또 뺑 치면 와, 집에. 그리고 나서 공동묘지를 갔어요. 공동묘지가 무덤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누워있으면 따뜻해요. 이게. 그리고 얘기해요. 네. 진짜 얘기해요. 네. 보이더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네. 그러면서 지냈던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런데 저녁에는 못 가죠. 무서워서. 그런데 낮에는 안 무서웠어요. 공동묘지가 있으면 그렇다. 한번 가봐봐요. 잔디밭이나 너무 따뜻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곳이 공동묘지예요. 거기에는 힘이 있어요. 네, 과학이 있고 우주가 있어요. 아직 성취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가지고 거기에 묻혀있고 자기의 어떤 비전을 찾지도 못해가지고 그대로 세상돼가지고 묻혀있고 또 우주가 거기 묻혀있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도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열린 사고가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저기 대한학교 우리 IT 프로그램을 쓰는 대한학교가 있는데요. 그 대한학교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국장님 중 한 명이 거기에 대한학교에 2명을 보내요. 큰 아이하고 둘째 아이. 근데 그 둘째 아이가 한 번 1학년 때 저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기에서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과학 상식이 너무 풍부한 거야. 그래서 배웠어요, 제가 그 아이.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알았어? 하면서 같이 내가 알고 있는 과학 상식 얘기하고 그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한 30분 나눴어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그 아이는 과학 상식이 풍부한 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또 그 지국장님도 항상 그 엔사이클피디어 있잖아요. 저는 엔사이클피디어를 읽는데요. 저도 영어 책 읽으면 저거 읽어요. 그냥 저 떠나다가 쭉 읽어요. 왜냐면 다른 책보다 저 책이 더 좋더라고요. 네. 그냥 요약이 잘 돼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거 딱 읽어요. 그런 것처럼 그 애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읽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데 대화가 되는 거였죠. 이제 대학교 보냈습니다. 3학년 됐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만났어. 얘가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자기는 모른대. 그리고 자기는 그런 데 관심이 없대요. 근데 그 엄마는 맨날 친구이 있는데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거 표현하면은 선생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수업이. 그래서 막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해요. 이게 엉뚱한 말을 많이 하고. 왜? 선생님이 들을 때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번개가 없으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체가 죽는다라고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번개에 대해서 그 애는 알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번개가 없으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과 나무는 다 죽고 결국에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됩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알게 되면.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같은 소리를 주면 번개가 온다고 사람이 다 죽니? 번개 없잖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죠? 1초에 지구상에는 번개가 몇 번 치는 지 아세요? 10만 번. 지금 이 시간에도 번개가 막 10만 번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선가는. 그 번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냐? 번개가 딱 치는 순간에 공기 속에 있는 먼지들 그리고 어떤 미네랄들을 태워버려요. 딱 태우면 그게 땅으로 쫙 떨어져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우리가 말하는 내추럴한 비료예요. 그걸 먹고 땅 속에 사는 수백만, 우리가 동물이 100만에서 150만 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물의 숫자가 100만에서 150만, 그 중에 100만 정도가 그런 건충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 건충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비료. 그래서 나무를 그 수돗물에 나오는 물만 주죠. 화분에 열리가 꽃이 안 좋아요. 그리고 자라지를 않아요. 푸르지를 않아요. 그러나 비가 오는 날 밖에다가 딱 내놓고 비가 쏟아진 후에 그 나무를 보세요. 생기가 돌아요. 왜? 비료를 먹었죠. 번개가 나고. 이런 상식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엉뚱한 말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왜 저 말을 하지? 저 의도가 뭐지? 저의 담긴 뜻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이 안 들면 어머니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의도를 거기에다가 붙여주셔야 돼요. 이런 의도였지? 이런 뜻이었지? 그러면 자기는 새로운 걸 배울 수도 있지만 자기 것인 척해요. 그러면 그냥 믿어주세요. 아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그 순간만 그러지. 그 애가 다른 아이들한테 말할 때는 자기 것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다친 사고가
참 안 좋은 거고 열린 사고로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요. 또 우리 아이가 직독치가 안 되는 이유는요, 단어가 부족해서 안 돼요. 세 번째는요, 소리 읽기가 부족해서 안 돼요. 그래서 단어 이렇게 소리 읽기고, 그래서 1단계 중급에서 말하는 속도가 안 됐다, 끊을기가 안 됐다, 리듬이 없다. 이 상태에서 읽기가 되면 음이 읽기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었는가를 보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 있는 책을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인데 직독직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머니가 고등학생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상담을 했어요, 지난주에. 이때 제가 대답해 줬던 부분입니다.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인데 직독직해 가능하게 하는 방법. 직독직해. 이것만 배우면 아마 혹시나 놓쳤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영어. 수능 다시 잡을 수 있어요. 포기한 아이들 다시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세요. 직독직해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해 점수가 안 나오는 아이들. 혹시 얘들 중에요, 제 자녀가 독해가 부족해서 도저히 점수가 안 나온다, 포기했다라고 하면 이걸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그 아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면 중학교 3학년의 교재가 그 아이의 수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직독치기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단어를 ITC 아이들은 단어를 외울 때 한 영어로 외워요. 한국말 중은 영어로 외워요. 그런데 안 되는 아이는 영어를 줬을 때 한국말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를 이렇게 써주면은 그 한국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로 말을 해주면은 영어가 탁 나와요. 문방구 그러면 스테이셔너리 스토어 하고 나와. 그런데 그냥 스테이셔너리 스토어라고 써놓으면 스테이션 보고 역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게 여기 있는 상점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외울 때 직독치기 잘하려면 한국말, 영어를 던져서 한국말도 나오도록 시키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되기는 해요. 한국말을 할 때 영어가 나오면 한국말 끝까지 외우는 게 보통인데 혹시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지? 있었는데 직독치기 사는 아이. 모르겠다. 자, 방법만 할게요. 중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 얘가 수준이 안 맞다라고 하면 먼저 수준을 낮춰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수준이 그 아이들 맞는 것은 중학교 1학년 교재일 거예요. 우리나라 교재가 세계 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이에요. 중학교 교재와 고등학교 교재를 보면 난이도별로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수준은 1학년 수준, 2학년 수준, 3학년 수준 이렇게 쫙 나눠져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책 한번 보시고 고등학교 3학년 책을 봐보세요. 차이 확실히 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책을 읽을 줄 알아야 직독치기에 대한 수능을 보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봐가지고는 직독치기 잘한다고 해서 수능 점수 높지 않아요. 무조건 고3이에요. 기준이. 고3이야. 그 난이도별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난 이미 중3이 됐지만 중3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중1로 가는 거예요. 수학도 그러죠. 더하기 배우죠. 빼기 배우죠. 곱하기 배우죠. 나눗셈 배우죠. 그 다음에 분수로 들어가죠. 근데 분수에 가니까 갑자기 못해. 이 아이한테 분수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수학 포기합니다.
빨리 봐야 되는 게 이 아이가 더하기가 문제인가, 빼기가 문제인가, 곱하기가 문제인가, 나누기가 문제인지를 파악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중4로 가야 된다. 초 3학년 교재 아니면 초 2학년 교재 그 교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교사는 이 아이는 초 4학년 교재 가지고 제가 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하면 엄마는 또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면은 얘는 도저히 수학은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도 안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중3이 됐는데 자기는 도저히 안 돼. 노력을 해도 수업 시간에 모두 받아쓰기도 하고 해석도 해보고 단어도 외우고 다 했는데 안 돼. 그러면 들어가야 돼. 그게 중1이에요. 중1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단어를 많이 알게 돼요. 아는 단어가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단어 외우는 게 쉬워요. 자, 중학교 1학년에 교재를 보면 12가죠. 12가에 있는 본문을 읽으려면 저한테 읽으라고 하면 30분이면 다 읽어요. 이게. 그래서 30분에 읽을 내용을 1년 동안 가르쳐요. 학교에서. 그 적으냐를. 그러면 우리 아이가 3학년인데 1학년 걸로 넘어가면은 아마 1시간이면 한 과를 끝낼 거예요. 자, 왜 1시간이 걸리느냐? 단어 외우는 게. 단어가 한 과에 100개 정도를 찾을 겁니다. 자기가 외워야 되는 거니까. 100개를 외웠어. 그리고 끝내면은 절대 안 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어를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단어 외우셨는데 의미 없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그런데 단어를 외우고 나서 곧바로 책을 읽으시다. 그러면 기억에 확 남아요. 단어가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길 가다가도 갑자기 그 문장 생각나면 그 단어가 생각나요.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또 하나 더 큰 것은 방금 단어를 다 외우고 나서 글을 읽으면 내용이 밖에 팍 해버려요. 그래서 5분만 읽으면 돼요. 5분이면 끝나요, 한 번. 그래서 단어 외우는 시간이 아무리 못해도 50분 걸린다고 하고 그냥 5분, 10분 읽는다고 생각하고 1시간 잡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만 끝내면 12일이면 1학년. 그리고 나서 그 같은 종이 12종 교과서예요. 또 다른 교과서 또 하고 또 읽어가지고 5종만 읽어보세요. 5종만 1학년 떴어요. 심심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학년 거 선택하면 이 아이가 느껴요. 이거 약간 좀 더 어려운데? 그러니까 처음에 1학년 거 접한 것보다는 쉬워요. 그런데 이것은 좀 읽을만 하다라고 읽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5종 교과서를 읽고 나잖아요. 그러면 3학년 것이 너무 쉬워. 그러니까 3학년 것을 뜻도 파악을 못했던 아이가 갑자기 3학년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한 3개월 지나고 영어 포기하지 말라고 해도 포기하라고 해도 영어 포기 안 해요. 영어 너무 재밌어요. 저는 과외할 때 꼭 그렇게 시켰어요. 고등학생들의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하면 저는 높은 애들은 아예 맞지도 않았어요. 저 점수 몇 점? 90 몇 점이에요. 별로 건강해요. 나가보자. 너 몇 점? 50점? 50점 깜칠만 하네. 시험 문제 보니 그러면 1개월이요. 1개월? 그때는 50점 그대로 나오니까 해말고사 6개월 후에 보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6개월 후에 80점 이상은 높여줄게요. 50점 미만 떨어져서 80점 이상은 높여줄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전에는 절대로 똑같다고 하지 높여준다고 생각 안 해, 말 안 해요. 이게. 그리고 점수 높으면 왜 저 갑자기 높아? 너 공부했지 이거. 따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기분이 안 나잖아. 갑자기 팍 높아져야지. 이러면서. 여기서 수제고등학교 다니던 애 중에 한 명이요. 반에서 걔가 21등인가 했던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한 번에 야 시험 봐가지고 점수 높여라 했더니 전교에서 3등인가 했어요. 전교에서 반에서 20가 했더니 그래가지고 그에 불려갔어요. 그 엄마 아빠가 큰언니가 네, 진짜 그랬어요. 그래도 자기 큰언니 안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 믿는 사람이 그러다가 그 다음을 시험 봤는데 그 다음에는 전교 1등 했어요. 지금 서울대였어요. 전교 1등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이 다음에도 점수 안 나오면 자기 진짜 컨닝한 사람 되었거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했대. 그래가지고 전교 1등 하니까 아니 다른 과목까지도 잘해요. 그거 시키니까. 그러고 나서는 하는 말이 영어? 아니 공부처럼 쉬는 게 다행인 건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이렇게 잘 키워놓으면 다른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치던데요. 야, 보면. 자. 혹시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서 한마디만 더 해줄게요. 혹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요,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책을 읽으면서, 공문을 읽으면서 단어 찾죠. 이거 찾으면 금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읽으면서 단어 찾으면서 금지를 해요. 읽기 전에 단어는 이미 외워놨어야 돼요. 다 끝냈어야 돼요. 꼭 도와주고 싶으면 나중에 자녀가 시간이 없다고 해요. 단어 찾는 시간이 고등학생 되면. 그러면 어머니들이 찾아줘도 괜찮아요. 아니면 거기에 단어집을 일일이 읽고 해석해서 찾아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터넷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찾아갖고 일과면 일과 단어를 한 100개 정도만 딱 찾아서 주면 되죠. 그래서 그걸 한번 다 외우고 학교 공부 시작해라. 일과 들어가라. 하면 돼요. 그럼 일과가 엄청 쉬워요. 읽으면 끝까지 되거든요. 예.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과가 들어가기 전에 본문을 읽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법으로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해석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버릇이. 그래서 항상 교재를 1학년 때 딱 봤잖아요. 학기 초에. 그러면 본문 내용은 그냥 한 일주일 잡고 단어 다 찾아가지고 다 외우고 읽고 외우고 읽고 이렇게 해서 본문을 끝내버려야 돼요. 책 한 권을 싹.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놀다가 다른 공부 하다가 이제 시험 될 때 한 과에 1시간씩만 선생님이 시험 나온다 하면 점검하면 거의 틀리죠. 그렇게 끝내버릴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분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걸 읽고 나서 문제풀이를 해서는 안 돼요. 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책을 읽거든요. 문제집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읽고 문제 풀고 읽어보고. 그건 읽기에 장애가 돼요. 그래서 문제 읽을 때 의미 파악을 하지 않고 답을 찾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책을 읽으면서 읽은 걸로 끝내야 돼요. 꼭 하고 싶으면 읽었던 내용 가지고 대화한다든지 발표한다든지 이 얘기 엄마한테 해준다든지 이 정도지 이걸 가지고 문법적으로 분석한다든지 문제 풀면 그러니까 해석 안 되는 것만 계속 우리는 했던 거예요. 들어보니까 다 그러잖아요. 네. 해석은 안 되는 것만 차기차기 하다 보니까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뒤집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뒤집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따로 하시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시험 보기 위해서 문제 푸는 것은 맞지만 읽기를 위해서는 문제 풀이가 맞다. 그러면 오늘 수업에 보면요. 여기도 보면 단기 수업에 한 단어 물어본 건 똑같고 온라인 수업 했는지 확인하는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 오늘 수업에서는 세 단어 배우고 정지작업하고 소리 읽기하고 직구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응용 참여 수업이 넘어가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정지작업을 안 하고 직구치기 한번 해보고 하고 직구치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다른지. 방법은 영어 나올 때는 같이 읽고요. 영어가 사라지면 한국말로 뜻을 말하면 됩니다. 들어갑니다. Long ago, Korea skipped mountains spring decided to build a new mountain in 강원도. 옛날에 해장선 신령이 강원도에다가 산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뭐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He wanted to make it the most beautiful mountain in the world.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But he needed help. So he called the other mountain spirits together. And told them about his plan.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뜻을. 읽을 때는 한국말로 말하면, 나올 때는 한국말 하면 안 돼요. 이 other secret considered the problem, 사라졌을 때 한국말. How do we make the most beautiful mountain in the world? 사라지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That's why one mountain spirit said, 얼마 후에 한 산신령이 말했다. Let's each bring the most beautiful piece of our own mountains to heaven. 우리 산에서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오자. We can make a new mountain. 그러면 우리는 새 산을 만들 수 있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All the others said, 모든 상태들이 말하면 오 좋은데 이건 너무 길어요. 이거 지금 반도 안 했어요. 방금 했던 게 이제 직독치기 프로그램 방금 읽고 나서 사라질 때 한국말로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3명 하면 박자를 딱 맞춰요. 같이 딱 읽고 한 명 말하고 또 말하고 딱 읽고 두 번째 말하고 읽고 세 번째 말하고 그러면서 뜻파악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면 이제 선생님이 다 지켜보고 이런구나. 그리고 읽기 속도만 조율로 같이 교사가 맞춰주는 거예요. 읽을 때 같이 한번 살짝 느리게 읽으면 같이 읽어주고 사과하지 말라고. 이 훈련을 근데 이게 항상 정지 작업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막 잡아요. 보면은 이제 단어편 있죠? 단어편에서 결정했다, 지었다, 새거, 산, 강원도, 원했다, 만들었다, 가장 아름다운, 세계 이렇게 단어로도 하고요. 주어지는 이제 수거 문장으로도. 뭐야? 한국의 대장산 실력, 새 산, 또 가장 아름다운 산, 세상에서 다른 산 실력은 그의 계획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서 토탁을 하는 거예요. 네, 정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입하기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모든 다른 산 실력들은 아름다운 바위 조각, 울산 출신의 산 실력, 어마한 가장 큰 바위, 화를 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장도 있죠.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좀 뜻하기 좀 어려운 문장에 한 문장, 두 문장 정도가 있는 것만 이제 설명을 해주죠. 코리안 셰프 마켓 스피릿 비사이드 필 대장산 설명은 지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거지. 네, 1인분
문장만 봐도 문법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뭘 찾느냐? 권동사가 뭔지, 디사이드도 동사고, 빌드도 동사인데 뭐가 동사지? 하고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를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명사적 용법일까, 형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일까? 그 빌드를 한번 하기 위하여 결정했다. 아, 이것은 뭐지? 하기 위하여 부사적 용법 아닌가? 막 이런 형식으로. 무엇을 결정했다. 이거 명사적 용법입니다. 이거 명사적 용법이에요. 투빌드가. 네,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무엇을 짓는 것을 결정했다. 물은 명사다. 아니, 목적어니까 명사적 용법.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왜 배워? 진짜. 막 이게 보이면 뜻하게 되겠냐고. 막 문법으로 가야지. 그 다음에 코리아 지금 마음에서 디사이드 to build 하면 디사이드 결정했는데 그 즉시 결정했을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막 생각하다가 결정했을까? 이거 완료형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야, 이거 과거잖아. 과거야. 아, 그러면 과거 완료? 그러면 헤드 앞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헤드 플러스 PP잖아요. 명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학생은 명랑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을 해줘요. 엄청난 짜증나게.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수업하는 부분이고요. 응용 직독치표는 아시겠죠? 어떤 부분인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순차통역과 순차통역으로 해서 방금 본문 내용을 얘기하고 본문 대화수 얘기하고 방금 이야기한 것을 영어로 전부 바꾸기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시키는 게 있는 게 약간은 살짝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한글 잡는 것 잡히지 않는 친구들은 한글을 여기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말로 발표하도록 시켜요. 그러니까 소리 읽기 부분에서는 버릇 생길까 봐서 안 잡아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직접비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한국말이 문제다. 그래서 한국말을 잡아줘요. 이 문장을 보세요. 한국의 이걸 한번 표현해볼게요. 한국의 대장산 신령은 강원도에 새 산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것을 이 내용 뭐야? 강원도가 새 산을 지어요. 그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지어요. 그러면 build a new mountain? 그거 끝이야. 그러잖아. 짓는다, 새 산 지어. build new mountain. 그런데 한국말로 할 때요, 생각날 때 대장산신령은 강원도에 새 산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The chief mountain spirit decided 짓기로 to build a new mountain. 강원도에 in 강원도 하고 정확하게 나와. 한국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을 한국으로 설명하도록 시킨다고 해서 저는 한설이라고 하거든요. 한국말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라. 두 번째 문장도 그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그것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그것을 만들기를 원했어. 그는 원했어. He wanted. 만들어. To make. 그거. it. 무엇을? The most beautiful mountain. mountain인가? mountain을 어디에서? in the world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할 때 세계에서 말을 안 하면, 생각 안 나면 그것의 in the world를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는 그것을 나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원한다. I wanted. 원했다. I wanted. 그거, 뭐 하기를? 가장 아름답고요. The most beautiful. 이만 하는 거죠. 나는 그것이 계속,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잖아요. 그럼 이 표현 가지고 어떻게 한국말을 내가 잡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이제 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의미더라도. 그래서 한국말을 잡히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이때 한수를 꼭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수업 시간에는 한국말로 정리하는 걸 했을 거예요. 정리를 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공개 수업을 할 때도 한국말로 발표하고 영어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말을 할 때 그런 관점에서 들으셔야 돼요. 이 아이가 한국말을 정확하게 하는지 빼먹고 하는지 정확하게 했을 때 영어와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이런 것들 이걸 잘 잡은 친구들이 영어를 잘해요. 그리고 이 속도가 빨랐을 때 통역이 가능해요. 이 속도가 느린 친구들이 그런 통역을 잘하고요. 확 지나가 버려요. 상대편 말하는 거. 이제 12시 됐으니까 시간을 제가 지켜야 되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너무 4번 오는 것이 힘들어요. 힘들면 다음 시간으로 끝내버리고. 다음 시간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은 캔슬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결정할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다친 사고를 열어주는 교육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친 사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열어주는 교육이 1단계 고급과 2단계 초급이에요. 그래서 1단계 고급과 2단계 초급이 왜 다친 사고를 열어주는 교육인지는 다음에 와서 들어보시죠. 어디로 만들죠? 이게 머리를 썼어요. 더 와르시는 거. 1단계 고급, 2단계 초급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없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